동료 대학생들의 반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의 한 대학 총학생회가 보다 싼 값에 방을 얻을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대학이 국내외 뮤지컬 배우들을 잇따라 강단에 세워 학생들에게 실전 교육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내년도 세계유산 신청 후보로 결정된 가운데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항의 명물 과메기가 수도권 지역의 수요 급증으로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23도까지 올라서 이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주말이었죠.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 안동은 21도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침 기온은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7.3도, 안동 2.4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상주와 문경을 포함한 일부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언제 시행할지 감감무소식이고 무거운 학비 부담에다 반값마저 계속 올라서 대학생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료 학생들의 반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의 한 대학 총학생회가 보다 싼 값에 방을 얻을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4학년 이동욱 씨는 3평이 채 안 되는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아봤지만 이 씨에게 고시텔 집세는 큰 부담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구하기 힘든 돈이니까 보증금이 어떻게 보면 구하기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것보다 이제 방 하나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명이서 같이 살거나 그래서 반반씩 나누어 내고 이런 경우가 많죠. 대구 지역 대학가 원룸촌의 1년치 평균 방값은 약 400만 원, 많은 곳은 600만 원 수준입니다. 주거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늘자 지역의 한 대학 총학생회에서 착한 자취방 제도를 내놨습니다. 총학이 직접 대학가 주변 원룸 주인들과 협의해 방 한두 개를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착한 자취방에 동참한 곳은 21곳에 이르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가까이 가격을 낮춘 곳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다음 학기엔 더 많은 착한 자취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숙사가 떨어지고 난 예비 후보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방을 못 구하고 이렇게 진짜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고 통학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런 학우들을 위한 좀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값 등록금 공약은 감감무소식이고 집값은 많이 오른 요즘 착한 자취방이 성공적으로 대학가에 정착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63차례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13번, 2010년 8번, 2012년 13번, 그리고 지난해에는 16번이 발생했고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만 3차례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대부분 지진의 진도는 2에서 3 미만으로 매달린 물체가 약간 흔들릴 정도였지만 발생 빈도가 잦아져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습 부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정서 행동 지원을 위해서 두드림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경북도 내 초중학교 50곳을 대상으로 하는 두드림 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교감과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다중지원팀이 학습 지원과 정서 지원, 가정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두드림 학교를 바탕으로 학습 부진 학생 지원을 확대해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통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한 대학이 국내외 뮤지컬 배우들을 잇따라 강단에 세워 학생들에게 실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뮤지컬 배우의 꿈을 키워주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 장기 공연 중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주인공 팬텀 역의 브래드 리틀이 강의실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브래드 리틀은 뮤지컬과 연극 전공 학생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대에서 경험한 것들을 전달하며 뮤지컬 배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You can be very talented, you can be very attractive, good looking, but if you don't have the love and the passion for it, you're never going to make it as an actor. 학생들은 뮤지컬 대스타가 전하는 주옥 같은 조언들을 경청하며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어떻게 무대에서 잘 적응하는지 위기 상황의 대처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대학은 지난해도 국내 뮤지컬계 톱스타인 김소연 씨와 남편 손준호 씨를 강단에 세워 뮤지컬 실전 강의를 했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함께 우리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그 뮤지컬 가수로서의 자세와 그리고 준비 과정들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갖게 해 뮤지컬 배우로 키우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지역 실적에 맞춘 기획 특별 근로감독을 위해 이달부터 광역 근로감독팀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구 경북 6개 지방 노동관서가 관할 구역별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했지만 광역 근로감독팀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안이나 불법 파견, 부당 노동행위 등 다양한 노동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할 구역과 관계없이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대구노동청은 광역근로감독팀의 첫 업무로 교대제 사업장이나 초과근로가 잦은 9개 사업장을 선정해 2달 동안 장시간 근로 여부를 집중 감독합니다. 대구시가 오는 6월에 중국 닝보에서 열릴 국제소비용품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이 박람회에는 해마다 10개 정도의 업체가 참가해왔는데 올해는 전문 바이어 상담 위주의 유로 방문객만 입장할 수 있는 곳에 대구관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장 진출 전망이 밝은 제품을 위주로 10개 정도의 수출 중소기업을 보낼 계획인데 참가업체에는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편도 운송료와 통역 등을 지원하고 바이어 상담도 주선할 방침입니다. 전국의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내년도 세계유산 신청 후보로 결정된 가운데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현장 점검이 도산서원과 병산, 소수서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등재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추진단의 젠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추진단은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영주 소수서원을 차례로 돌며 등재 신청서와 보존관리 계획서의 초본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도 함께 했습니다. 추진단은 이번 세계서원을 끝으로 전국 9개 서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치고 등재 신청서와 보존관리 계획서 작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9월에 문화재청에 등재 신청서와 보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도 1월에 유네스코에 최종적으로 그 영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 9월쯤 문화재청에 등재 신청서가 제출되면 2차례의 국내 예비 실사도 진행됩니다. 유네스코에서 이제 세계유산 실사를 내년도 중순쯤에 진행을 하고요. 최종 결정은 내후년도 그 7월경 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전국 9개 서원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은 강학과 재래의 독특한 기능성과 건축물 배치의 통일성이 있다는 점에서 등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올 1월 등재 신청을 두고 백제 역사유적지구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신청 순위에서 밀려났고 내년 1월 신청에서도 서울의 한양도성과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됐으나 다행히도 내년도 신청에서는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 늘어나자 도로공사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지난해 대구와 경북 지역 통행료 미납 차량이 37만 대, 미납 금액은 14억 6천만 원으로 지난 2012년보다 각각 26%와 2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년에 20번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 미납 차량도 8만 6천 대, 미납 금액은 2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습 미납 차량 자동 감시 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을 미납 금액 2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확대하고 단속 인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목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자수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의 투약자로 본인이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의 신고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자수 경위와 재활 의지를 판단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한편 치료보호기관에 치료 재활 교육을 받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항의 명물 과메기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과메기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수산물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며 과메기 매출도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11월 초순까지 매출이 30-40%나 빠지며 매출 반토막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더니 결국 2012년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겨울 포항 지역 과메기 생산량은 5,770톤, 매출은 75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생산량은 770톤, 매출은 50억 원 늘었습니다. 음식점 매출과 김, 야채, 미역 판매, 물류비 등을 더하면 과메기 한 품목이 지역에 3,800억 원이 넘는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포항시와 과메기 조합의 적극적인 대처로 과메기가 안전 먹거리라는 인식이 퍼진 데다 가장 큰 소비처인 수도권에서 과메기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경북지방에 한 70% 모았는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한 70% 먹고요. 그다음에 전혀 안 먹던 전라도까지도 지금 아주 그 과메기를 많이 찾습니다. 예전에 과메기는 한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계절식품이었지만 요즘에는 포장기술 발달로 한여름에도 신선한 과메기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과메기를 찾는 분이 많고요. 한여름에도 찾는 분이 많기 때문에 동길시기가 항상 준비해 있는 상태고 주문하면 항상 이제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온갖 악재에도 끄떡없는 포항 과메기. 이제 온 국민이 즐겨 찾는 국민 음식 반열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1일 상임지휘자로 새로 선임된 줄리안 코바체프의 지휘로 제402회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대구시향이 신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를 상임지휘자로 맞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무대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환상서곡을 시작으로 모두 차이콥스키의 곡들로 채워지고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협연을 합니다. 영천시는 임고면 삼메리 영천댐 하류 일원에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경상북도에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천시는 5년 동안 임고면 영천댐 하류 29만 2천 제곱미터터에 1,150억 원을 투자해 공공시설과 숙박, 상가시설, 운동 오락시설, 휴양, 문화시설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인데 특히 250개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18개실 콘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영천댐 공원과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영천CC 등의 인접 관광자원이 풍부해 관광지 지정과 민간자본 유치가 무난할 것으로 보고 관광지 지정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 와룡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가 홍콩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동 와룡농협은 안동무역을 통해 지난달 첫 주부터 매주 6톤의 고구마를 홍콩으로 수출해
지난달 한 달만 24톤, 5,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안동무역은 매주 6톤의 고구마가 홍콩 시장에서 이틀 만에 소진될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안동무역은 이달 말까지 작년산 고구마 26톤을 추가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공원 20곳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사업을 공모합니다. 대상 사업지는 개발 제한 구역 안 공원 가운데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시군에서 제안을 받아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이달 말까지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인데 이 선정된 사업은 설계에서 준공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주말이었죠.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 안동은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7.3도, 안동은 2.4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또 경북 일부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대기가 건조한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7도 가리키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상주는 7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1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안동은 2도, 의성과 청송은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20도 내외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진은 현재 10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어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